컴퓨터만 보고 요 자리가 안 좋네요 하고 그렇게만 하고 수술합시다. 이런 의사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만성 통증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의원 원장 전광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흥미롭고 획기적인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만성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1999년까지는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통증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만성 통증하고 급성 통증이 이제 구별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우스 베일러 대학의 미국의 통증의학과 교수인 주인 교수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는 급성 통증 환자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직접 사설을 받아서 이 이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은 급성하고 다른 것이 오래된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십상인데요. 실제로 급성 통증이 오래되면 만성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됐는데 뼈가 잘 안 붙어가지고 아픈 거는 그거는 아무리 오래돼도 급성 통증이지 만성 통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골마가지고 아픈 것도 급성 통증이지 만성 통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해결했을 경우에 통증이 싹 사라지면 그거는 급성입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은 그와 반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픈 것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아픈 부위가 더 늘어나요. 그와 함께 통증의 정도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 만성 통증과 급성 통증을 구별하지 않고 이때까지 치료를 해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 인한 심한 통증은 수술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초기에는 금방 없어지죠. 그러나 시일이 가면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협착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협착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는 협착증이라는 조직적인 병변,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성 통증에는 조직적인 병변뿐만 아니라 PML이라는 Primary Afferent Molecular Lesion 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자적 병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가 없는 경우에는 허리만 치료하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에 시술을 한다든가 또 주사를 맞는다든가 꽁지뼈 시술을 한다든가 풍선을 한다든가 해서 급성인 경우는 그것이 다 좋아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도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환자 케이스를 일례로 들린다면 재미교포 되시는 분으로 아주 성공하시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분인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허리에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통증은 멈추지 않고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양쪽으로 짚고 딴 사람이 부축해서 겨우 다닐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수술을 3번씩이나 했는데도 통증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아플까요? 그것은 만성 통증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를 잘 했겠죠. 수술도 잘했고. 그런데도 통증을 잡지 못한 이유는 수술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나쁜 부위만 들으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신념하에 수술했을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신념하에 평생을 수술로 바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것은 PML, 즉 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80대 중반에 수술을 3번 하신 재미교 부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수술했을까요?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하고 PML, 즉 온몸에 퍼져 있는 덩어리를 다 깨부시고 그 자리에 또 주사도 놓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1달 반 정도 치료를 했는데 가실 때는 지팡이 하나로 부추 없이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스케줄이 바빠서 요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같은 의사의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술한 사람의 입장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에 아프겠습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평생을 수술하다가 다 본 거예요. 자기는 수술할 때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수술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아플 거를 예상하고 수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증이 있는지를 그 의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만성 통증에 대한 따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만성 통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우스밸리 대학의 주임 교수가 와서 우리한테 전수해주고 가셨는데 미국에서조차도 못 낫은 환자를 우리나라에 와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한테 치료해서 좋아졌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수술한 의사가 왜 다시 또 아픕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있던 걸 다 뜯어내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발 쪼그리고 앉아서 발이 저린 것도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발을 펴도 금방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린 것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오래 갑니다. 그럼 환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쯤 좋아질까요? 물어보면 빠르면 6개월, 보통 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그분을 비롯해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 1년 반이 아니라 지금 2년, 5년, 10년째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만성 통증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스스로 내가 만성 통증 환자인지 급성 통증 환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자기가 만약에 만성 통증에 해당된다면 수술하자 할 때 NO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 어디를 찾아가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지금 몇 년째 고생하는데 제가 만져보니까 어디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리라 치고 다리 이런 데도 누르면 아픕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는 MRI 찍어봅시다. 그러면 찍어요. MRI 찍어가지고 보니까 4번, 5번에 이상이 있어서 눌려있네요. 그거는 조직적인 병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까지 다 아파요. 종아리가 막. 그리고 또 이상한 통증도 많이 따라와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럴 때 의사가 하는 진찰 방법이 얼굴 안녕하세요. 요거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만 보고 요 자리가 안 좋네요 하고 그렇게만 하고 수술합시다. 이런 의사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만성 통증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시고 다시 만성 통증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성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만성통증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만성통증은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술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경우, 그거는 만성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죠. 그리고 만성통증 환자들이 증세도 아주 특별해요. 일반 환자들이 아픈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픈 경우는, 급성인 경우는 칼로 찌르듯이 아파요. 송곳으로 찌르듯이 샤프, 아주 예리한 통증이 쫙 옵니다. 그런데 만성통증으로 오는 환자의 특징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또는 해머 있죠. 그런 걸로 맞은 것 같은 뻐근한 막연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좀 통증 자체가 좀 다르죠. 아픈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만성통증 환자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요. 여러 군데가 다 아파요. 다 아픈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살짝.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치료하려고 바늘을 딱 갖다 대기만 해도 아파요. 이거를 이질통이라고 해요. 보통 정상적인 통증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툭 치면 안 아프잖아요. 이 사람은 툭 쳐도 아파요. 살짝 건드려도 아파요. 이것이 또 다루는 거예요. 일반 통증하고 달라요. 통증을 느끼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의 아픔을 대신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환자분들도 자기 스스로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를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평상시에. 두드리지만 말고 이렇게 앉아봅니다. 만져봤을 때, 나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 X표. 나 여기가 아프구나. 그러면 여기 X표. 근데 여기는 세게 눌러야 아프고, 여기는 살짝 눌러도 아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 볼펜으로, 살짝 눌러도 아픈 데는 빨간 볼펜으로, 심하게 눌러서 아플 때는 그냥 까만 볼펜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하늘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만성통증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만성통증도 오래되면 이상한 통증이 와요. 점점 더 심해지면 성격도 변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요. 불면증, 불안증, 성격도 조금 변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더 말기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는 뇌신경까지도 이상이 와요. 어떤 부위냐면 전두엽이라고, 머리에 앞에 전두엽에 그 이상이 오게 되면 성격이 난폭해져요. 그리고 화도 잘 내고 또 남하고 잘 다퉈요. 싸움을 잘 걸어요. 시비도 잘 걸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만약에 우리 병원에 접수하러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시끌벅적해요.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파서 왔지. 벌써 대뜸 반말을 해요.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오. 그러면 그걸 내가 왜 적어? 네가 와서 적어야지. 이런 식으로 벌써 완전히 싸우려고 온 거예요. 병원에 치료하러 온 사람인지 시비 걸러 온 사람인지 벌써 달라요.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직원이 가서, 자기는 앉아 있고 직원이 올라 가가지고, 자, 성함이요, 이렇게 해서 다 적어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 이분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 말투도 그렇고 좀 달라요. 이렇게 기뜸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조금 만성통증의 말기에 온 사람이구나 이런 걸 벌써 피부로 딱 느껴요. 그러면 겉모습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은 눈동자가 싹 하면서 반질반질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 사람 이상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만성통증에 대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프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치료한 경과를 어떤 병원에서 어떤 병명하에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욕부터 나와요. 그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이러면서 막 그동안에 자기가 치료했던 병원에 대해서 불만을 저한테 마구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욕도 해요. 심지어는 당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거 제가 볼 때 듣고 있으라니 정말 괴롭죠. 자기를 열심히 치료해 준 의사를 왜 욕을 합니까? 내가 물어보면 자기는 수술까지도 2번이나 3번이나 했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좋아졌다.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는 합니다만 다 연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 둘이 뭉실하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아픕니까? 예, 한번 본인이 자기 아픈 곳을 짚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환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무조건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기가 제일 아픈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 자리를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완전히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욕을 하고 시비 걸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런 사람을 내가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못하겠다고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스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지. 아픈 부위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봅니다. 그러면 조금만 눌러도 으악 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세게 눌러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위에 한번 만져볼게. 다른 부위에 똑같은 걸로 다른 부위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안 아프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아파. 그건 세게 눌렀고 여기는 살살 누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프고 여기는 안 아픕니다. 이로 인해서 아픈 부위가 병변이 있는 겁니다. PML, 즉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찾아내려고 진찰을 하는 과정이 벌써 불쾌한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치료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제일 현재 불편한 게 어디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몸에 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통증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걸 역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로 눌렀는데 아픈데 이 사람은 0.1 눌렀어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부위 중에서도 제일 아픈 부위를 체크를 해서 그 부위만 우선 먼저 치료를 해요. 이때까지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아파왔는데 자 지금 좀 어때요?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살 정말 어린애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만성통증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이 10개 아프고 요로 B라는 부분이 8개 아프다. 그러면 8개 아픈 건 몰라요. 10개 아픈 부위만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 아픈 부위를 치료했죠. 그러면 다음에 치료한 부위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역시 똑같아요. 그런다고. 그럼 그때 치료한 부위가 요 부위인데 요 부위가 그렇게 아파요? 거기는 좀 낫지. 여기가 아프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치료한 부위는 좀 낫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치료 안 한 부위잖아요. 치료 안 한 부위가 아픈 것을 치료한 부위의 성적표에 같이 매기면 안 되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왜 전에는 여기 안 아팠어요? 저기도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이 몰랐을 뿐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치료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성적표를 매길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 치료한 부위는 조금 낫고 치료 안 한 부위는 조금 또 아프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음에 일주일 와서 치료한 부위가 어떠세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자는 역시 똑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디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요 이런다고. 자기는 아픈 부위가 여기라고 생각을 한지 않았는데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아픈 거는 접어두고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픈 부위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한 군데가 사라졌다고 다음 부위에 다른 부위가 또 아프고 하는 거를 처음처럼 똑같이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어떤 아주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꼭 심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 아픈 부위에 명확하게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부위를 체크해야 되는 거지 환자분한테 시비 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나? 이런 자괴심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환자는 모르는데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환자를 이해하려는데 이 환자를 이해하는데 제가 한 30년 걸렸어요. 맨 처음에는 환자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도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시간 치료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섭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기까지 오기 전에 미리 오시라 이런 뜻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암도 말기가 되면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성통증도 말기가 되면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만성이 아니고 한 중기 정도 됐을 때 왔다 하면 그 덩어리를 치료했을 때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말기인 경우는 잘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조직의 변성까지 같이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육의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덩어리가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통증이 잘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근육이 변성이 와가지고 섬유화 되었을 때는 안 없어져요. 잘. 그거를 우리가 섬유화 근육통, 섬유화 근육통. 인간이 느끼는 가장 최고의 통증이 바로 그겁니다. 섬유화 근육통. 영어로는 fibromyalgia. 이 병이 통증 중에서는 최고 아픈 겁니다. 출산할 때 아픔보다 더 커요. 그런 것을 우리 온몸에 달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덩어리가 우리 신체 내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까맣게 이 점 찍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이 우리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설명한 것이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점을 제가 도표로서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급성 통증은 기간이 즉시 아픕니다. 그 만성 통증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만성 통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 급성 통증은 저절로 낫습니다. 점점 좋아져요. 그러나 만성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많은 곳, 더 심하게 아픕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 통증인 경우는 수술해서 좋아져요. 또는 시술해서 좋아져요. 그러나 만성 통증은 수술해서 안 좋아집니다. 수술해서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안 좋아지니까 그것은 바로 수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대상이 아닌 곳이라면 그쪽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치료로 급성통증은 좋아져요. 그러나 만성통증은 약물치료로 그때뿐입니다. 뭐 약 먹을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아파요. 그리고 MRI 소견하고 급성통증은 일치를 해요. 그러나 만성통증은 MRI 소견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퍼센티지가 무려 82%나 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 다음에 조직적인 병변, 급성통증은 분명히 있어요. 만성통증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덩어리는 급성통증은 없어요. 그러나 만성통증은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통증과 아픈 거 있죠? 그거는 급성통증은 없고 만성통증은 있어요. 아까 이질통이라고 말씀드린 부위. 그 다음에 성격 파탄이 급성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성격 파탄이 만성에서는 흔히 나타납니다. 말기에 가면.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급성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만성통증은 오래 시달리다 보니 이러다 내가 낫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자기 스스로 만성인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드렸고요. 요거는 총론에 해당됩니다. 각각 다시 아픈 것은 강론에 들어가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많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